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신 이후로 계속 좀 강조를 하는 게 뭔가 이제 통합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행보를 보면은 보수까지도 좀 끌어안겠다. 특히 중도 보수로의 확장 행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보면 경북과 경남 지역을 좀 찾으셨는데 특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원래 좀 신경전을 벌이시고 막 뭐 특히 홍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좀 안 좋은 표현을 썼다고 막 신경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게 다 풀리셨나 봐요. 아유, 정치인들 하는 소리 뭐 우리 노은재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예. 그거 뭐 그냥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미로 그냥. 네. 또 재미이기도 하고 정치인은 그런 상징성을 가진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정치인이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말로만 그런 건가 했는데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다 짰다고 하는 이병대 교수, 이병대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또 영입을 하셨어요. 아니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그것이 뭐 핫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본인이 이제 밝히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페이스북에 하셨죠. 예.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님과 이재명 후보가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위기에 연출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홍 후보를 지지하시던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와 공항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만나면서 예. 또 이준석 후보 캠프도 홍준표 후보를 돕던 분들이 일부는 이동하지 않겠나 뭐 자연스러운 관측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영입이라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민주당의 선대위가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을 들이고 제안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영입이라고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거론되는 문제는 사실 여부를 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영입을 해서 뭐 정식으로 합류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과정을 거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병대 교수가 선대위에 뭔가 합류하신 건 맞는데 정말 이제 그런 영입을 한 어떤 인사라기보다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 자체 합류를 하셨다는 자체도 합류하신 자체가 아직 없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예. 예. 아마 오늘 오전에 조승래 공보 단장이 네. 뭐 브리핑 모닝 브리핑을 하다 보면 네. 거기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뭐 묻겠죠. 그리고 그렇군요. 어떤 정식으로 공식으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고 또 과정이 그렇게 명확치 않을 듯이 결론도 그렇게 명확한 것은 현재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본인이 너무 이준석 후보에게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뭐 이재명 후보 캠프로 조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였거든요. 아직은 조금 맞습니다. 기자님들은 그렇게 봐요.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를 하루 종일 하셨고 어제 밤 늦게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데 예. 그러나 저 자체도 선대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오전에 지켜보시면 예.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승래 공보단장의 브리핑과 발언을 통해서 이제 뭐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좀 깜짝 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장 빨리 영입했던 게 윤여준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깜짝 카드가 나올 건가 이런 좀 기대감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계속 뭔가 접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깜짝 카드가 더 남아 있나요? 아마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이번 비상계엄 과정,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렇게 모두가 다 한쪽 방향을 바라볼 때 다른 방향을 바라보셨던 우리 김상욱 의원, 국회의원. 지금은 무소속이 되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예. 또 이번에 뭐 자연스럽게 그 5.18 기념식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통해서 아마 주에 자연스럽게 있네요.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 김상욱 의원도 아마 그 이재명 후보를 만나게 되면 나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 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마 그 김상욱 의원의 케이스가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또 한 번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민주당으로 영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서로들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당의 의견과 후보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고 개인적 의견은 아마 김상욱 의원은 그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구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 아니겠습니까? 울산. 예, 울산이죠, 참. 예, 울산 지역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의 이 성향, 정치 성향상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당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선택일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상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용기 있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김상욱 의원의 그런 앞길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있고, 김상욱 의원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설사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김상욱 의원의 선택이라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5.18 기념식에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누실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 와중에 그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본인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뭐 진보당 내부나 노동운동계에서는 좀 반발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까? 예, 이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당 후보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당원들이 모인 한 정당의 목소리가 100%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진보당 당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당이 더욱 확대되고 커지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책들이 더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에 자기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적 결정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것을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 가장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권에 속한 그런 어떤 정당들이 그러한 어떤 대선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에 자기 자신들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이 어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어떤 희생적 결정, 그런 것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죠.